떨어뜨린 높이에 7분의 4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었는데 얘를 21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이 공이 8번째 튀어 올랐을 때의 높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떨어뜨리는 공 문제가 나오면 이걸 한 번, 두 번 정도만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만 떨어뜨려 보시면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 규칙을 이용해서 8번째 튀어올린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21m 높이의 공이 있는데 바닥에서 자 21m 높이의 공이 떨어졌대. 그럼 떨어졌을 때 떨어진 높이의 7분의 4만큼 튀어오르니까 1회 튀어 올랐을 때 얘가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라고 하면 7분의 4를 곱해주면 되지. 전 단계가 21m였으니까 여기다가 21에 7분의 4를 곱해주면 되는데 일단 요렇게만 써. 이걸 계산해서 뭐 12가 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1회에 공이 올라오면 요만큼 올라옵니다 라고 쓰시고 그러면 21 곱하기 7분의 4만큼 올라온 공은 당연히 21 곱하기 7분의 4만큼 떨어지겠지. 그랬을 때 다시 2회째 공이 튀어오를 텐데 이때는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7분의 4만큼이 튀어 올라가는 거니까 1회차에 튀어오른 높이에다가 7분의 4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21 곱하기 7분의 4의 제곱만큼 튀어올라요 라는 글을 쓰는 순간 머릿속에서 반짝하면서 8번째 튀어올랐을 땐 당연히 저런 규칙 때문에 21 곱하기 7분의 4의 8제곱이겠거니 라는 친구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찾으려고 봤더니 답이 없어. 내가 뭐 틀렸나봐 하면서 동요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답이 없으면 21 곱하기 7분의 4의 8제곱이라는 건 사실 21 곱하기 7분의 4 곱하기 7분의 4의 7제곱이랑도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뭐야 12 곱하기 7분의 4의 7제곱이잖아. 요걸 찾아주면 돼. 괜히 놀라지 마시고 다음에 22번 등비수열의 합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했고 이걸 부분합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 얘처럼 10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 30번째 항까지처럼 합의 결과가 얘 2배, 얘 3배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은 공B-1분의 R-1분의 첫 항 괄호 열고 공B에 여기 적혀있는 항의 번호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5래. 다음에 20번째 항까지의 합은 똑같은 방법으로 R-1분의 A에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그게 30인데 여기서 저 R의 20제곱이라는 건 R의 10제곱의 제곱이고 그러면 분자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셔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10제곱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친구를 R-1로 나눈 결과가 30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얘가 5니까 5, 6에 30일 거 아니야?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6이다. 그러면 R의 10제곱이 5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10번 제곱해서 5 나오는 게 뭔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바로 이 S30으로 넘어가셔서 3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건 R-1분의 A에 R의 30제곱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R의 30제곱은 R의 10제곱의 세제곱이고 1은 1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을 인수분해했던 공식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20제곱, R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을 R-1로 나눈 걸 계산하는 건데 우리 이만큼은 S10이랑 결과물이 똑같으니까 5라고 써주면 되고 R의 20제곱은 R의 10제곱을 제곱하는 거야. 얘는 R의 10제곱의 제곱입니다. R의 10제곱의 제곱이 R의 20제곱이니까 R의 10제곱이 5라서 얘는 5의 제곱 25, 그 옆에는 5, 그 밑옆에는 1을 이렇게 계산해서 5랑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게 22번째 문제의 결과물이 됩니다.
자, 23번째 문제는요, 등비 수열이 있는데, 저렇게 1항, 2항, 3항의 합이랑 4항, 5항, 6항의 합이 11대 1항부터 18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빠른 방법은 1항부터 3항까지 합을 그냥 우리가 S3이라고 부르면 되고, R-1분의 A의 R의 3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하시는 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 요 1항부터 3항까지 합이랑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다 더하면, 즉 1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 즉 S6가 되는데, 그 친구는 R-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하시고, 그러면 방금 전 문제와 같이 이건 R세제곱 마이너스 1, R세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5하고 10을 더해서 얘가 15인데, 글쎄 얘가 5니까 5, 3, 15야 되잖아. 그래서 아래 세제곱 플러스 1이 3이고, 아래 세제곱이 2구나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마지막 문제는 S1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R-1분의 A의 R의 1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세요. 저렇게 18제곱은 9제곱의 제곱이니까 이 친구를 뭐 R의 9제곱 마이너스 1, R의 9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시고, R의 9제곱은 R의 3제곱의 3제곱 마이너스 1로, R의 9제곱도 R의 3제곱의 3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라고 인지를 하자면, 이제 이분을 A의 R의 3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6제곱, R의 3제곱 플러스 1. 자, R의 9제곱 플러스 1은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그냥 안 하셔도 돼. 사실 R의 9제곱도 구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세제곱 마이너스 1만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R-1을 적으면 얘는 또 5고요. 그 다음에 R의 세제곱이 2니까 R의 6제곱은 4, 1. R의 9제곱은 R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라서 2의 세제곱 8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도 있더라. 자, 다음에 이 원리합계 문제는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에다가 각각에 나오는 숫자의 어떤 값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3,300만원짜리 자동차, 나한테 필요한 총 금액이 3,300만원이고 연 이율 10%의 복리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R이 100분의 10, 즉 0.1이다. 그 다음에 5년 만기인 적금에 가입한다 그랬으니까 5년짜리 5번 적금을 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5월 1일날 적금에 가입했다. 1일이나 초에 가입하는 걸 우리는 기수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매년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합니까? 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다가 얘가 1일날 가입했으면 기수불 공식을, 말일날 31일날 가입을 했으면 기말불 공식을 한번 써야 돼. 그래서 SN은 기수불 공식은 이렇게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식을 먼저 적어줘. 헷갈리니까. 그래서 A는 매달 내는 금액, R은 이율, R이 3번이나 들어가지 이율이, 그 다음에 N은 적금에 가입하는 기간이나 횟수야. 그래서 얘기하는 A는 모르는데 R이 0.1이니까 A에다가 1.1을 먼저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이라는 숫자에 5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한 걸 0.1로 나누었더니 글쎄 나한테 필요한 3,300만원이 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1.1의 5제곱 우리 이해 못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보통 다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가 1.6, 그럼 1.6에서 1을 뺐으니까 0.6이겠지. 그래서 다시 쓰면 A에다가 1.1을 곱하고 1.6을 곱한 걸 0.1로 나눠서 3,300만원을 만든다. 그러면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A라는 친구는
3,300만 원에다가 0.1은 곱하고 이 친구를 1.1 곱하기 1.6으로 나눠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A가 매달 얼마씩 저금해야 되나요를 찾아주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A1이라고 하고, 그 정사각형의 둘레에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짜리 정사각형을 붙여가지고 A2를 만들고, 또 A2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의 제곱분의 1짜리를 양쪽에 하나하나씩 붙여가지고 A3를 만들고 뭐 등등등을 반복을 하는데, 자, 그래서 생기는 정사각형의 10번째 이런 짓을 했을 때 생기는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고, 이 친구를 Q분의 P라고 분수꼴로 나타내신 후에 분자에서 분모를 빼달라는 문제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둘레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규칙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잘 써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첫 번째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두 번째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원래 1이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게 추가가 중요한 거야. 한 변이 1이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여기 초록색 양쪽에 두 개가 붙다. 물론 합하면 1이지만 그렇게 쓰지 마시고 2분의 1인 친구가 양쪽에 이렇게 두 개 붙습니다 라고 쓰는 거야. 다음에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생긴 도형이잖아. 세 번째 정사각형은 이 초록의 양 끝에 2분의 1의 제곱자리가 이렇게 한 칸씩 더 덧대어진 그림이야.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1에다가 2분의 1짜리 두 개를 덧댄 것까지는 A2의 한 변이었는데, 그 다음 한 변은 2분의 1의 제곱자리가 양 끝에 이렇게 두 개씩 붙더라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A1과 A2와 A3을 구했으니까 우리 A10이라는 친구의 한 변의 길이를 써봐라. 네, 쫄지 말고 그냥 한번 써봐. 그러면 10번째는 어떻게 될까? 아마 처음은 1일 거고, 그 다음엔 2분의 1 곱하기 2일 거고, 그 다음엔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일 거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아마 맨 끝에 여기 항의 번호보다 한 개 덜 2분의 1을 곱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2분의 1에 9제곱 곱하기 2라는 친구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냅두고 요 1이라는 친구는 잠깐 내버려 두고 남은 친구는 옆에 곱하기가 있잖아. 그래서 이 곱하기로 얘네들을 묶게 되면 얘가 첫 항은 2분의 1이, 그 다음은 2분의 1의 제곱이, 그 다음은 2분의 1의 세제곱이, 2분의 1의 대제곱이, 그래서 마지막이 2분의 1의 9제곱이 이렇게 묶일 거야. 그래서 이때 이렇게 묶여있는 애들을 보면 이거는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을 더하는 등비수열의 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첫 항은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 항의 개수는 9개라는 식을 이용하셔서 요걸 1 더하기 2까지는 그대로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저 점점점이 들어가 있는 빨간 밑줄을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의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니까 분모분의 똑같은 애가 있으면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좁아 마지막으로 쓰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의 9제곱을 곱하면 2분의 1의 8제곱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시고요. 2분의 1의 8제곱은 백인데 256분의 1이 나서 이거 계산하시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게 한 변인데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한 변에다가 곱하기 4라는 친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 상태로 통분하는 것보다 4 곱한 다음에 통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결론은 4, 3, 12에서 256분의 1에다가 4를 곱하면 64분의 1이세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준 걸 답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쉽죠?
넘어가고요. 자, 26번 보면 AN이라는 건 n자리 자연수고 각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3 아니면 0이 들어간대. 자, 그래 놓고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은 3, 10이고 세 번째 항은 3, 0, 3이고 네 번째 항은 3, 0, 3, 0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3으로 시작해야 자릿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3 다음에는 3, 0, 3, 0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봐봐, 첫 번째 항 3은 그대로 쓰는데 저놈의 두 번째 항 30이라는 친구를 저대로 30이라고 두지 말고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10의 1제곱이라고 쓰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303이라고 나와 있는데 3 곱하기 10의 2제곱 플러스 3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다. 3 곱하기 10의 빵제곱이나 혹은 3 정도만. 그러면 네 번째 항은 3 곱하기 10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항제곱을 쓰자. 자, 뭔가 규칙이 보이나요? 일단 하나 더 쓰고 할까? 규칙을 찾으려면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라는 건 3 곱하기 10의 4제곱 3 곱하기 10의 2제곱 3 곱하기 10의 빵제곱, 그냥 써야 나는 마음이 편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규칙이 보이지. 이 세 번째 친구들이나 다섯 번째 친구들은 3 곱하기로 묶으면 여기 지수가 짝수인 친구들, 또 짝수인 친구들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렇게 홀수인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누가 땡땡땡땡 하다가 10번째 항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일단 쓰는 거죠. 이렇게 3 곱하기 10의 9제곱 3 곱하기 10의 7제곱 5제곱 뭐 등등등등 쓰다가 마지막이 3 곱하기 10의 1제곱일 거고, 당연히 이런 분들을 3으로 묶으면 저쪽부터 거꾸로 써볼까? 저 오른쪽부터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아니 홀수인데 미쳤나봐. 1, 3, 5, 6, 9, 7, 9 줄을 줬어.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요 밑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아,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첫 항은 10, 공비는 100, 그 다음에 항은 5개. 그래서 여기를 10-1분의 100-1분의 공비-1분의 첫 항이 10이고, 네, 공비의 항의 개수 100의 5제곱이라고 일단 쓸까? 그래. 이렇게 쓴 다음에 저 앞에 있는 3을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100에서 1을 빼면 99고요. 99랑 3이랑 약분하면 분모는 33일 거고, 이분은 10 가로 열고 100의 5제곱은 10의 10제곱이라서 뭐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다. 혹시 이럴 거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있네 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는 SN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문제에 나와 있었죠. 근데 여기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되는 K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특징은 S1 값이랑 머릿속에 A1 값을 구해서 결과물을 같다라고 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S1이라는 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의 2제곱 빼기 K, 다시 말해서 4 빼기 K를 말하는 거고, 이제 A1 값을 구하려면 AN이라는 식을 만들어서 AN에다가 n이라는 문자에 1을 대입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럼 AN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또 SN에서 SN-1을 빼서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N이라는 친구가 지금 2n 플러스 1 마이너스 K니까 S의 n-1이라는 친구는 2의 그냥 n제곱 마이너스 K고, 여기에서 이 친구를 빼면
마이너스 k는 사라지니까 일반항을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물론 이분을 2의 n 플러스 1을 2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서 2의 n으로 다시 묶으면 2 마이너스 1이라서 그냥 2의 n제곱이라고 나타내면 더 좋긴 하겠지만 묶는 게 자신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자신 있는 분은 여기다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이 얘 아니면 얘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1이 2구나 라는 걸 밝힐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4-k가 2가 되려면 k는 얼마일까요? 이걸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28번 일반항이 있는데 3분의 1의 n-1이라는 친구래. 일반항의 지수에 n이 섞여 있으면 다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죠. 지금 얘는 일반항을 보면 등비수열인데 여기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an과 sn의 합이 3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우리 저 an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써보자. an이라는 게 3분의 1의 n-1이라는 건 이 수열은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sn을 구해라. 그럼 정말 구해야지 뭐. sn이라는 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3분의 2인데 이 3분의 1을 없애려고 분모 문제에 2분의 3을 곱하시면 얘가 2분의 3에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무튼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분배를 좀 해보면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가로 열고 3분의 1의 n제곱이라고 나타내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 an도 이왕이면 3분의 1의 n-1제곱 보기 안 좋으면 쟤를 3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3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이니까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an에 들어가는 이 식이랑 sn에 들어가는 친구를 문제에서 더해달래요. 그러면 2분의 3은 그대로 있으신 거고요. 여기서 2분과 저분을 더했을 때 2분의 3이 나와야 계산 결과 3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하고 얘를 더하면 그냥 3분의 1의 n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되고 앞에 개수 저거는 an에는 3이 붙어 있고 뒤에는 2분의 3이 붙어 있으니까 계산 결과는 그냥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3이 나오고 3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우리 열심히 쓰고 있는 거야? 자, 아무튼 됐고요. 두 번째 친구는 수열 로그 3의 an을 3분의 1의 an이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변형을 하는데 3분의 1의 n-1이라고 적혀 있는데 3분의 1을 3으로 바꿀 때 지수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니까 3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쓰셔도 같은 말이지. 그래서 저걸 진수 자리에 쓰면 로그 an이라는 건 결국 로그 3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을 말하는 거고 진수에 붙은 지수는 앞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일반항을 구했더니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이거 등차 수열이 맞고요. 이때 공차가 얼마예요? 누가 물어보면 요 n의 개수 마이너스 1이 있잖아. 얘가 공차라고 써주시면 돼요. 식을 만들었더니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다 등차 수열이라고 말해주면 되고 별거래 아니에요. 다음에 마지막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등비 수열이다. 자, 다 똑같아요. an이 3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라면 a의 n 플러스 1제곱은 n에다가 그냥 n 플러스 1만 넣어서 3분의 1의 n제곱입니다 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다라는 건 3분의 1의 n제곱에서 여기 3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 보기 좋잖아.
3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을 빼주시면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붙고 3분의 1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 지수에 이렇게 n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 우리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더라. 다음에 29번. 자, 이제 시그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보면서 애들이 그냥 막 이게 뭐예요? 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그마는 이해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30이라는 말은 저기 뒤에 가로 안에 있는 식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마지막에 30이 될 때까지 한번 넣어봐. 자신있게. 자, 1을 넣으면 A1, 옆에는 A2. 2를 대입하면 A3, A4. 3을 대입하면 A5, A6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30을 집어넣으면 A59, A60인데 얘가 50이구나 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한 방에 줄여서 생각해보면 S60,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항부터 60번째 항까지 합이 50인데 이제 그 옆에 뭘 질문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60까지 괄호 열고 2AK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계산해 달래요. 시그마 배울 때 봤지만 시그마는 분배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분배를 할 거고 이때 개수는 시그마 앞으로 넘길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친구는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0까지 AK시고요. 그 다음 친구는 시그마 K는 1부터 60까지 그냥 1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빨간 동그라미가 뭐예요? 라고 봐봐. 빨간 동그라미라는 건 이 AN이라는 수열에다가 1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늘려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0까지 합을 나타내고 그걸 바로 위에 줄에 썼던 이 땡땡땡이랑 같은 의미겠지, 그치? 얘도 1항부터 60까지 합, 얘도 1항부터 60까지 합, 이게 같으니까 아, 빨간 동그라미가 50이구나. 그래서 얘에다 50을 곱해서 100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초록 부분이라는 건 첫 번째 수열의 항의 값도 1, 두 번째도 1, 세 번째 항도 1이고 60번째 항까지 계속 1만 나오는 거야. 즉 1이 60개 달렸으니까 그 친구를 더해라. 그러면 보통 시그마 뒤에 상수가 나오면 그냥 위에 있는 n이랑 곱하면 돼. 그래서 60 곱하기 1이라서 여기가 6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해줄래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 30번. 이건 시그마의 성질에 대한 간단한 문제고요. 시그마 뒤에 어떤 다항식의 곱이 있거나 혹은 뭐 누가 이런 친구의 제곱 혹은 세제곱 뭐 이런 친구를 시그마에 달라고 나오면 일단 우리 제일 먼저 하는 친구는 이 안에 있는 친구를 그냥 간단하게 전개하시고 1 전개 다음에 2 그 전개한 친구에다가 시그마를 분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그마를 분배할 때 개수는 어지간하면 시그마 앞으로 넘겨서 달라는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전개하면 쟤는 AN의 제곱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그마를 얘도 한번 꼭 상수까지도 분배를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시그마 1부터 10까지 AN의 제곱 마이너스 2는 시그마 앞으로 빼고 시그마 1부터 10까지의 AN 마이너스 시그마 1부터 10까지의 3이다. 자, 2분 저 앞에 70으로 나와 있고 2분 20이 나와 있으니까 20에다 마이너스 2 곱하고 1항부터 10항까지 3이 나오면 3하고 10을 곱해서 아, 여기 30의 마이너스구나 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